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23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록스는 23년 3분기 1.046 빌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2.5% 하락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6.2% 성장했습니다. 자, 크록스는 계절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죠. 작년을 보면 2분기 때 964, 3분기 때 살짝 올랐다가 4분기 때 떨어졌고요. 21년도를 보면 640, 그리고 3분기 때 625, 그리고 4분기 때 586 이렇게 계단 하락하다가 연초에 오르고 2분기 때 크게 오르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번 분기도 어떻습니까? 2분기 때 1.072, 3분기 때 1.046 이렇게 계단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자, 그리고 마진율을 보면요. 헤이듀드와 합병 전에는 약 60%대 높은 마진을 기록하다가 합병 후에 45%까지 떨어졌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57, 55%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크록스의 3분기 실적이 어땠냐? 네, 맞습니다. 가이던스는 1.03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은 10밀리언 비트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적이 나빴냐? 꼭 그렇지는 않다. 자,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헤이듀드는 2억 3,500에서 2억 3,900, 2억 4,700만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크록스 같은 경우는 649에서 833, 798 이렇게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록스는 마찬가지죠. 2분기 때 732, 715, 666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절적인 문제가 크록스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분기도 별반 다를 건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출 같은 경우는 306, 410, 530 엄청나게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세일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인터넷 판매는 최고의 실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록스가 성장이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자,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지역을 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351, 475, 481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매출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데요. 149, 138, 91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자, 그래서 198, 175 이렇게 쭉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성장률을 보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죠. 유럽은 160, 132, 118이었죠. 자, 그런데 160 똑같았고요. 142 조금 방어한 거네요. 그래서 유럽은 더 이상 크록스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지역은 여전히 성장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아시아.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죠. 중국의 매출은 지금 90% 상승했습니다. 물론 크록스 인기가 중국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중국에서 크록스 매출이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의 매출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자, 나이키의 매출의 15%는 중국 하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록스는 중국에서 성장할 룸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인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자산 같은 경우는 4.5 빌리언이었고요. 부채는 3.4 빌리언에서 3.3 빌리언. 그래서 부채 비율은 287%에서 282%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채 비율은 아직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헤이듀드를 합병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장기 부채 2.7 빌리언이 2.6, 2.3, 1.9 네, 그렇기 때문에 분기 평균 2억 달러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1년 정도만 지나면 적정 부채율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요. 3억 320밀리언에서 150밀리언 살짝 절반 정도 떨어졌고요. 하지만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259 그리고 마이너스 247밀리언 이렇게 재무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번 분기에는 주가 방어에 힘을 썼습니다. 롱통 뎁은 90밀리언 정도만 썼고요. 쉐어 리퍼체이스 그러니까 자사주 구매를 본격적으로 했죠. 자, 그래서 150밀리언이나 사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247밀리언의 재무활동은 90밀리언이 부채를 갚는 데 썼고 150밀리언을 자사주 매입에 썼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평균 자사주 구매액이 100달러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100달러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크록스의 인기. 자, 인벤토리를 보면 514밀리언, 472밀리언 이번에는 391밀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빌리언의 분기 매출을 약 4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는
뭐 나이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건전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오히려 재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인 거죠. 크록스와 헤이디드가 뭐 재고가 많냐? 그렇진 않다. 자, 지금 PER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PER은 7.1입니다. 7.1. 이거는 뭐 알트리아, 코카콜라 이런 가치주들보다 훨씬 더 낮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추정 PER이 15.47 그리고 과거 매출이 좋았을 때를 봤을 때는 9.17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네, 휠라코리아입니다. 물론 휠라코리아가 작은 회사는 아니죠. 큰 회사이고 거의 크록스와 비슷한 매출을 가지고 있죠. 약 4조 정도 매출을 발생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히려 휠라코리아보다 저평가됐다는 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휠라코리아, 비슷한 매출에 비슷한 신발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는 이 회사가 어떻게 휠라가 더 PER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ROE와 ROA를 보면 ROE는 59% 굉장히 높고 ROA도 15.5%로 굉장히 건전한 ROA를 가지고 있죠. 자, 주식우수는 이번 분기에 150밀리언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62.6에서 61.1까지 많이 떨어졌죠. 주식의 비중은 기관이 91%를 가지고 있고 내부자가 3.2% 그리고 개인이 5.8%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크록스의 이번 주가 변동성은 바로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었죠. 저번 분기 23년도 전체 매출이 4.06빌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 3.94로 굉장히 하향 제시했죠. 자, 이렇게 되면 4분기 최고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937밀리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분기 때 937밀리언이라면 22년 4분기 945밀리언보다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크록스 성장이 멈췄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22년 3분기와 4분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헤이디드 인수합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았던 헤이디드 매출을 크게 4분기 때 잡았던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2년 3분기, 4분기는 정상적인 매출 흐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순히 전년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는 크록스가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헤이디드 합병이라는 일시적인 매출 인식이 있었다. 자, 그래서 크록스의 성장이 정말 끝났느냐? 아니죠. 3분기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고 아시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매출 규모를 유지하게 되면 크록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헤이디드는 아직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일시적인 매출 하락을 가지고 크록스를 떠날 이유는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크록스가 이렇게 정체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크록스는 그러면 가치주로 변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23년도 매출이 다다음 년에도 변하지 않는다, 정체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순이익은 5억 4,800만 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이익보다는 훨씬 높죠. 순이익의 80%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 연간 4억 3,800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현재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승률은 물론 이렇게 정확히 상승하지 않겠지만 8.7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치주로 전환되었을 때 매년 성장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약 8%에서 9%가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미 크록스는 규모 경제를 이뤄냈고 지금 당장 성장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이런 환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이번 분기 실적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비트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던스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록스 브랜드 자체로 봤을 때는 미국은 여전히 성장 중이고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90% 성장 중에 있죠. 다만 유럽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헤이디드 유통망 재편, 서서히 헤이디드 매출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크록스 성장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처럼 20% 3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룸은 남아있지 않다. 4분기의 침체, 크리스마스 호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가이던스가 굉장히 하락했죠. 그러나
지금 당장 성장이 멈추더라도 이미 크록스는 가치주로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연 9%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에 크록스의 비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자만하면 안 된다. 늘 나의 기준과 비중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분기에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크록스가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저의 예측은 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식은 항상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크록스에 대해서 도망갈 이유도, 성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가치주로서도 여전히 좋은 밸류에이션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컨퍼런스 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